부모님이 내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내 로또 당첨금 7억 원 중 반을 동생에게 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평생 참아온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항상 가족의 그림자였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라며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가게를 꾸렸다. 동생 지은이는 태어날 때부터 황금 아이였다. 예쁘고 똑똑하고 모든 게 쉽게 주어졌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었고 대학은 장학금으로 겨우 다녔다. 졸업 후에는 IT 회사에 들어가 야근을 밥 먹듯 했지만 부모님은 늘 지은이가 더 필요해라고 했다. 지은이는 예술대학에 가서 화가 꿈을 꾸었고 부모님은 내 월급에서 돈을 빼서 그녀의 유학을 지원했다.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로또 당첨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출근길에 산 복권이 7억 원을 가져왔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세금을 떼고 나니 실수령은 5억 원쯤. 나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사고 부모님께 효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말하자마자 부모님의 눈빛이 변했다. 지은이가 결혼할 때 집 사줘야 해. 내가 반 주면 돼. 지은이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놈은 무능력한 프리랜서였다. 부모님은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건 내 돈이에요. 왜 동생에게 줘야 해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내가 가족이냐? 이기적인 년.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이가 불쌍하잖아. 내가 언니잖아. 그날 밤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어린 시절부터 지은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내 용돈을 뺏겼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부모님은 지은이가 더 잘할 거야 라고 했다. 나는 그 모든 걸 참으며 살았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참는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짓밟히게 만든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짐을 챙겨 호텔로 갔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지은이의 메시지. 언니, 왜 그래? 부모님 걱정하시잖아. 나는 웃었다. 걱정. 그들은 내 돈만 원할 뿐이다. 나는 은행에서 돈을 분산시켰다. 일부는 해외 계좌로, 일부는 투자로. 사라지기 위한 준비였다. 한 달 후,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뉴스에 나왔다. 로또 당첨자 딸 실종.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성형수술을 살짝 해서 얼굴을 바꿨다. 새 신분증, 새 삶. 서울의 다른 구역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표면상으로는 평범한 삶.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다. 먼저 관찰부터. 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지켜봤다. 지은이는 여전히 화가 꿈을 쫓으며 부모님 돈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졌고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녔다. 그들은 내 돈 없이도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약점은 서로에 대한 의존. 지은이는 부모님을 이용하고 부모님은 지은이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꼈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기로 했다. 나는 지은이의 남자친구를 조사했다. 그는 바람둥이였다. 증거를 모았다. 사진, 메시지.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공개된 정보로. 그리고 익명으로 지은이에게 보냈다. 내 남자가 바람피워 지은이는 믿지 않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부모님에게는 다른 접근. 아버지의 회사에 익명 제보, 부정행위 의심. 아버지는 승진 기회를 잃었다. 작은 시작이었다.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하지만 이제는 차가운 계산. 왜 나만 아파야 해? 라는 생각이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로 바뀌었다. 밤마다 미러 앞에서 나 자신을 봤다. 너는 아직 인간이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참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카페에서 일하며 그들의 삶을 지켜봤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지은이는 인스타그램에 화려한 사진을 올렸다. 새로운 전시 준비 중. 부모님 덕분에 블랙하트. 부모님은 페이스북에 딸이 자랑스러워라고 댓글을 달았다. 나. 이틴 존재. 실종 뉴스가 사그라들자 그들은 정상으로 돌아갔다. 관찰은 내 무기였다. 서두르지 않았다. 서둘면 실수한다. 나는 지은이의 일상을 파악했다. 그녀는 홍대 근처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렸다. 남자친구 민주는 클럽에서 DJ를 했다. 바람피는 증거는 더 모았다. 그의 인스타 스토리에 다른 여자 사진이 올라왔다. 나는 캡처해서 저장했다. 부모님 쪽은 아버지의 건강. 그는 고혈압이었다. 어머니는 우울증 약을 먹었다. 병원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국에서 본 적 있었다. 첫 번째 움직임, 지은이에게 익명 메시지. 민준이 다른 여자와 자는 거 알아? 증거 봐, 사진 첨부. 지은이는 화를 냈지만 확인했다. 싸움 소리가 들릴 듯했다. 그녀의 포스트가 줄었다. 부모님에게는 지은이가 위험해 라는 편지. 익명으로. 딸의 남자친구가 사기꾼. 부모님은 걱정했다. 아버지가 민준을 조사하려 했지만 증거 없어 포기. 이 과정에서 내 심리가 변했다. 처음엔 복수라는 단어가 설레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피로. 밤에 잠이 안 왔다. 이게 맞아. 하지만 떠올렸다. 어린 시절, 지은이가 내 옷을 뺏고 부모님이 공유하라고 했을 때 나는 울었지만 참았다. 이제 참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 사회적 압력 이용. 나는 지은이의 전시회에 갔다. 변장해서. 그녀의 그림을 봤다. 솔직히 재능 있었다. 하지만 나는 리뷰를 썼다. 익명 블로그에. 이 작가의 작품, 표절 의심 증거. 비슷한 외국 작품 링크. 지은이는 화가 났다. 누구야? 댓글.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전시회 방문자가 줄었다. 부모님에게는 법적 압박. 아버지의 회사에 세금 탈루 제보. 익명으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조사 들어갔다.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병원 입원. 어머니는 나를 찾으려 애썼다. 딸아, 어디 있니? 메시지. 나는 읽기만 했다. 내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 이게 너무 잔인해. 하지만 그들은 나를 버렸다. 이기적인 년이라는 말, 잊을 수 없다. 나는 계속했다. 민준에게 접근. 카페 손님으로. 대화 나누며 그의 약점 파악. 그는 돈이 필요했다. 나는 제안했다. 지은이와 헤어지면 돈 줄게. 익명으로. 그는 거부했지만 씨앗 심어졌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그들은 서서히 무너졌다. 지은이는 우울해졌고 부모님은 돈 문제로 싸웠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 이게 복수야? 아니면 자기 파괴. 밤에 카페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봤다.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이제 관찰에서 행동으로. 나는 지은이의 친구로 위장했다. 새 계정 만들어 온라인으로 접근. 너의 작품 좋아해? 만나자. 그녀는 외로워서 받아들였다.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수진지라는 이름으로. 대화 중 민준의 바람을 자연스럽게 흘렸다. 그런 남자 조심해.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미 의심 중이야. 부모님 쪽은 더 교묘하게. 어머니의 교회에 갔다. 변장해서. 자매님, 딸 걱정되시죠?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큰딸이 사라졌어요. 나는 위로하며 아마 돈 때문에 라고 흘렸다. 어머니는 충격. 그 후 부모님 사이의 싸움. 아버지가 내가 너무 편애해서 소리쳤다. 내 심리는 더 뒤틀렸다. 즐거움과 죄책감이 섞였다. 이게 나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참는 게 더 아팠다. 어린 시절 기억. 지은이가 내 대학 입학 축하 파티를 망쳤을 때 부모님은 그녀 편, 이제 내가 편을 만든다. 민준을 무너뜨렸다. 그의 클럽에 가서 마약 의심 제보. 경찰 조사. 그는 잡혔다. 작은 양이었지만 기록 남음. 지은이는 헤어졌다. 울며 포스트. 모든 게 끝났어. 부모님은 충격. 아버지 건강 악화. 나는 카페에서 그 소식을 봤다. 만족감. 하지만 밤의 악몽. 내가 그들을 죽이는 꿈 깨어나서 생각했다.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어. 하지만 계속. 이제 지은이에게 직접. 수진그로 위로. 부모님이 너만 사랑해. 언니는 버렸어. 지은이는 화냈다. 부모님과 싸움. 가족 균열이 커졌다. 어머니는 우울증 심해져 입원. 아버지는 퇴직. 지은이는 예술 포기, 아르바이트 시작. 나는 지켜봤다. 이게 대가야. 하지만 내 삶도 변했다. 카페 손님이 줄었다. 스트레스로. 친구 없음. 고독. 복수가 나를 파괴하나. 하지만 후회 없음. 그들은 나를 먼저 파괴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지은이의 새 직장에 접근. 그녀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고객으로 가서 대화. 수진드로. 그녀에게 부모님이 내 돈 훔쳤어 라고 거짓말. 증거. 가짜 문서. 지은이는 믿었다. 부모님과 대판 싸움. 부모님에게는 지은이의 비밀 흘림. 지은이가 마약했대 우거짓. 하지만 의심. 가족은 산산조각. 내 안에서 괴물이 자랐다. 이게 재미있어. 하지만 동시에 공포. 멈춰야 해. 노.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메웠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쓰러졌다. 심장마비. 어머니는 나를 찾으려 광고. 지은이는 자살 시도. 병원 입원. 나는 병원에 갔다. 변장 안 하고. 그들 앞에 섰다. 나야의 충격. 하지만 나는 말했다. 이게 내들이 한 짓의 결과야? 그들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사라졌다. 다시. 복수가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밤마다 불면. 거울 속 나, 괴물이야, 지은이의 자살 시도 소식에 죄책감. 나는 카페를 팔았다. 해외로 갈 준비. 하지만 그들 소식, 아버지 사망. 어머니 정신병원. 지은이 중독. 내 심리가 무너졌다. 이게 원한 거야, 도두. 하지만 기억, 이기적인 년 계속. 마지막 조작, 유언장 가짜. 그들 재산 분쟁 유발. 법적 싸움. 하지만 나도 아팠다. 고독, 불안. 인간성을 잃었어. 모든 게 끝났다. 그들은 파괴되었고 나는 자유다. 하지만 밤의 물음,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광기?